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해상 손해 중에 전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강의 드린 내용이 해상 적하 보험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쵸? 예. 해상 적하 보험이 뭐라고 그랬나요? 해상 적하 보험이라는 거는 피보험 목적물 혹은 우리가 선적한 물건 혹은 보험에 가입된 물건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항해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해상보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해상보험은 과연 수출상, 수입상 중에 누가 가입해야 되느냐? 그거는 인커텀즈 조건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 인커텀즈에 보면 11가지 조건에 10가지씩 셀러 바이어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0가지 중에 하나의 항목에 보면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인커텀즈 11가지 조건별로 누가 보험에 가입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무적으로는 보험을 누가 가입하느냐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느냐라는 거는 별도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인커텀즈 조건이 결정이 되면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거는 결정이 되는 거다.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누가 보험을 가입한다고요? 인커텀즈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우선 11가지 인커텀즈 조건 중에 CIF와 CIP 조건의 제목에 가운데 I자가 들어가 있는 인슈런스의 약자인 I자가 들어가 있는 조건은 누가 가입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반드시 이건 의무예요. 반드시 이거는 셀러가 가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출자의 입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입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입을 한다. 그랬을 때는요. CIF나 CIP 조건이라면 그거는 해외에 있는 공급업자가 이미 가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9가지 조건은 인커텀즈에 보면 양 당사자 모두 보험 가입의 의무는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워낙 그 우리가 선적하는 물건의 가격이 일단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를 물론 사고를 하는 게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지만 그 사고가 그렇게 매일 나가요. 확률은 드물잖아요. 그러나 보험 들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들기는 든다라는 거죠.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CIF나 CIP 조건일 때는 그거는 셀러가 가입하는 거고 나머지 조건은 가입할 의무는 없다. 근데 그러나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안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실무적으로 전혀 상관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수출 수입할 때 보험 안 들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전혀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들면 누가 되느냐? 그건 정확하게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가지 의무 내용 중에서 이거는 위험의 이전과 관련이 돼 있어요. 위험의 이전. 그래서 위험의 이전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만약에 업자들이 거래를 한다 그랬을 때 한국에서 미국에 가는 도중에 그게 배로 가든 비행기로 가든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날까봐 드는 게 보험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 구간에 대해서 운송에 대한 책임,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이 보험에 드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FOB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수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위험의 이전 시기는 어디예요? 선적하는 시기에 위험이 셀러로부터 바이오로 이전이 되죠. 무슨 말이에요? 선적하기 전까지만
선적할 때까지만 셀러는 책임지면 된다는 거죠. 선적한 이후에 항해할 때 비행기로 항공으로 운항을 할 때 사고 나는 건 누가 책임진다? 바이어가. 그러니까 들면 누가 들어요? 그럼 바이어가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CFR 조건이나 CPT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셀러의 입장에서 책임지는 범위는 되게 공항까지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면 선적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에 들면은 선적한 이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바이어가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D 조건 같은 경우에는 D 조건은 예,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 시기가 수입지잖아요. 위험에 대한 이전 시기가 그쵸? 예. 그 이전 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transfer of risk 위험의 이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도착할 때까지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 나면 셀러가 책임을 지게 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험에 들면은 그때는 셀러가 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해상 손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크게는 물적 손해가 있고 비용 손해가 있고 책임 손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중에 우리는 물적 손해에 대해서만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알아두면 되겠다. 공부까지는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크게는 전선과 분선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 전선이라는 거는 내가 선적한 물건, 그러니까 부보된 물건, 피본 목적물 같은 얘기예요. 이 전체가 로스나 데미지가 오는 거. 이거 전선. 그다음에 분선이라는 거는요. 전선이 아닌 일부분만 로스, 데미지가 오는 경우. 이거 우리는 분선이다. 부분적인 선이다. 분선이 부분적인 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partial loss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오늘 전선에 대해서요. 근데 이 전선이라는 거는 현실적인 전선이 있고 추정적인 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선 그러면 그래 자동차로 선적했는데 화재가 나서 불타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못 쓰게 됐어. 예, 전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전선은 아니지만 추정해 봤을 때 이것도 전선으로 인정을 해주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추정 전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 전선이 일어났을 때도 보험금을 100%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꼭 눈앞에서 없어지거나 뭐 그래야만 전선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도 전선으로 인정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상의 현실 전선, 이거 actual total loss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보험 목적이 파기된 경우. 보험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선적한 물건이 완파돼 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험 목적이 훼손돼요. 물건이 훼손돼서 더 이상 부보된 종류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소금을 싣고 가는데 바닷물이 침투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녹아버렸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그죠? 뭐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보험 학자는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나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보험자의 보험 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왜 경자까지만 있지? 경우예요. 경우.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납치가 됐다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선박이 행방불명이 돼서 물건이 어딘지 몰라. 예. 이랬을 때 이때도 전선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꼭 이런 건 추정 전선일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것도 전선이에요. 예, 전선. 예. 그러면 추정 전선은 어떤 경우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추정 전손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우선 보시면 추정 전손이란 피보험 목적물이 뭐예요? 내가 선적한 물건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실질적으로는 전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영국에 보험 관련 법이 있다고 그랬죠. MIA, Marine Insurance Act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영국의 해상보험법.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 목적의 현실 전손이 불가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는 현실 전손이 불가피하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건 현실 전손이야. 또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지출하고 난 이후의 보험 목적이 가액을 초과하는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현실 전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물건이 화장품을 선적을 했는데 손상이 와가지고 더 이상 화장품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아니면 화장품으로 다시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어.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자동차가 훼손이 됐는데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 이런 거를 추정 전손. 그랬을 때 전손으로 인정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죠. 단 이때는 추정 전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부라는 행위를 해줘야 돼요. 위부라는 건 뭐냐면 물건의 소유권 내지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가 100만 원 그대로 다 전손을 받았어. 그럼 그 자동차의 처분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 넘긴다. 그걸 위부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걸 갖다가 어디다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부품을 빼가지고 조금 팔고 얼마라도 챙기든지 그거는 뭐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러한 위부라는 행위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추정전손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선적 물품에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전손과 분손이 있는데 우선 전손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실 전손이 있고 추정 전손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현실 전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험 목적이 완전히 완파돼 버렸어. 아니면 이게 훼손이 돼가지고 더 이상 똑같은 물건이 아니야. 보니까 그 다음에 원래 고유의 그 목적을 못 갖고 있어.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이 이렇게 점유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소말리아 해적한테 납치가 됐다거나 그것도 해당이 될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추정전선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전선은 아니지만 전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특히 고쳐봐야 비용이 더 든다. 이런 것들을 추정전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